올해도 떠나고 싶은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산의 80%를 물들인다는 단풍 절정 시기부터 캐스터가 추천하는 단풍 여행지까지 오늘 공개합니다. 세상 사는 고민과 지혜를 모아 기상캐스터들의 유쾌한 날씨 생활 토크쇼 캐스터! 안녕하세요. 요즘에 정말 갑자기 많이 쌀쌀해졌어요. 맞아요. 때이른 가을 추위가 찾아왔어요. 그렇죠. 찾아와가지고 막 마치 한겨울 같은 느낌도. 왜냐하면 여태까지 반소매, 저도 좀 민소매 좋아하거든요. 평소에 민소매 입고 다니다가 너무 맞아요. 추웠어요. 하루 사이에 겉옷 두툼한 거를 딱 입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많은 겨울 사람들이- 외투도 꺼내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가을 옷을 사놨는데 아직 못 입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가을 옷을 사놨는데 왜 못 입어요? 지금 계절이 너무 앞서가서 지금 네. 가을 옷 입기는 쌀쌀해서 그렇죠. 니트를 조금 약간 꺼내게 추위 많이 되고. 타는 분들인가 봐요. 내가 봤을 때 입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요즘에가 가장 다채로운 옷차림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반팔부터 두꺼운 것부터 기온 변화. 반팔 아니. 우리 한글날 특집처럼 반소매. 저희 가을 그러면은- 추위 딱 찾아온 날 있죠. 네. 저희 조드람 캐스터가 패딩을 입고 왔어요. 아이고. 추위를 정말 너무 많이 앞서갔다. 신입 때는 괜히 또 더 추운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이 추우니까. 맞아요. 신입 때문에 마음이 춥기도 하고 네. 또 옆에 누가 없어서 춥기도 하고 그렇게 콕 저는 하지만 마음 따뜻한 게 우리 여기 명찰 보시면 명찰이 싹 바뀌었잖아요. 맞아요. 그나마 좀 마음 따뜻했던 게 저희 팬 여러분께서 팬분 중에 우리 이동원님께서 저희가 또 이렇게 명찰을 하나씩 달면 이쁠 것 같다 하면서 보내주셨어요.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역시. 진짜 너무 예뻐요. 예뻐요. 너무 예쁜 반짝반짝거리고. 네. 정말 신경 쓴 게 티가 많이 나고 왜냐면 여기다 또 이렇게 저희가 명찰을 달 수 있지만 머리에 핀을 꽂을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세심하게 저까지 핀을 꼽으라고 저는 핀 꼽을 머리가 없는데 아주 정말 아침에 출근했는데 이게 딱 자리에 있는 거예요. 네. 정말 감동이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만 빼고 주는 줄 알았거든요. 남성분이라서 자신감을 몰랐는데. 가져요. 네. 저도 꽤 이쁜 편이죠. 그럼요. 이거 꽂으시면 머리 꽂으면 예쁘실 거예요. 아 이걸요? 네. 그건 너무 오바야. 네, 오늘 또 이 주제가요. 이제 가을 하면 또 여행이잖아요. 산책도 네. 즐기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죠. 네, 가까운 곳이라도 뭐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저희와 함께 또 그 가을 여행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3시에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아래 채널로 들어오시면은 이제 저희가 녹화하는 모습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고 또 저희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네, 오늘의 채팅창 주제는 바로 내가 추천하는 가을철 여행지입니다. 내가 가고 싶거나 또 잘 알고 있는 가을철 여행지를 소개해 주시면 저희가 잠시 뒤에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만히 있어 뭔가 떠나야만 할 것 같은 떠나고 싶은 그런 느낌이 가득한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가을 여행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건데 특히 가을을 느끼려면 단풍 빼놓을 수 네. 없잖아요. 올해 단풍 시작됐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준비했죠. 오늘도. 네. 굉장히 야심차게 준비해나 봐요. 네, 제가 오늘 이거 하려고 기다렸거든요. 아, 네. 단풍 예보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올해부터 단풍 예보를 기상청이 아니라 민간 기상 사업자에게 이관을 했습니다. 네. 여기 뭐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 가보신 산이 있나요? 저는 아시겠지만 여행을 잘 못 다녀요. 아니, 저 북한산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북한산 좀 가봤죠. 정도는 한 번쯤 가보시지 저 몇 번 않았을까. 갔다 왔어요. 저는 설악산이요. 설악산. 설악산은 유명하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봤을 때 유수민 캐스터는 운동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하고 있잖아. 등산 가자고 하면 남친하고 싸움을. 정답. 근데 그런 건 괜찮아요. 기슭까지만 가서 마침 네. 탐방하고 오는 것도 자기 체력에 맞게. 네. 안 올라가고 그냥 밑에서만 봐도 간 거죠, 뭐. 밑에서 본 데는 몇 군데 보이네요. 몇 개 어디 보셨어요? 그냥 멀리서 이렇게 멀찌감치 그래 저기가 산이구나 이렇게 봤던 거지. 뭐 일단 뭐 저희는 다 가본 게 별로 없던 걸로. 네. 네. 지금 나오는 곳들이 다 단풍으로 사실 유명한 곳들입니다. 올해도 뭐 어김없이 이곳에서 아름다운 단풍이 들 예정인데요. 네. 올해 첫 단풍은 지난해보다는 3일 정도 느리고 평년보다는 하루 빨랐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 네. 지금 제목이 단풍 절정 예상 시기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단풍이 절정이 되는 것은 산에 한 몇 퍼센트 들었을 때 절정이라고 하냐? 이거는 기상캐스터들한테 참 유치한 질문이 아닌가. 저 어른이 이거 어려울 모르면은 거예요. 안 되죠. 예전에 팀장님과 차장님께 혼나요. 이런 거 모르면. 저희는 기본이니까 80%죠, 그러면 80%. 네, 맞습니다. 80%인데요. 일단 첫 단풍은 이제 산
가장 위쪽에서 한 20% 들었을 때 첫 단풍이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 절정 시기가 아까 말했던 대로 산에 한 80% 들었을 때가 절정이잖아요. 네. 80%면 정말 울긋불긋하게 가장 예쁜 시기일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아름다운 단풍 이 절정은 일반적으로 첫 단풍 이후에 한 2주 정도부터 그렇죠. 이제 구경을 할 수 있는데요. 올해는 때이른 가을 추위 같잖아요. 그래서 단풍이 예정보다 절정이 드는 시기가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설악산, 오대산, 치악산 같은 경우는 10월 중순 때 가장 예쁜 단풍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원래 예상보다는 한 4일에서 5일 정도 좀 빨리 네. 좀 절정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몇 개 살펴보면 계룡산 같은 경우에는 10월 28일에서 31일, 네. 또 지리산은 10월 25일에서 26일 등 10월 중순부터 한 11월 초까지 전국 곳곳에서 가장 예쁜 단풍을 구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도 뭐 다음 주나 되면 조금씩 절정이 네. 드는 곳들이 나타날 것 같네요. 네. 자, 그리고 낙엽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 최저 기온이 5도 이하로 내려가면 단풍이 된다고 해요. 첫 단풍이 들고 내려오는 속도가 20에서 25km 정도,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를 놓치면은 또 못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열심히 단풍 구경 가셔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가을은 사실 짧아서 너무 아쉬운 계절이잖아요. 너무 짧아요. 네, 더 늦기 전에 좀 단풍 가을 여행 계획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참 많은 분들이 산을 찾으시는데 네. 정말 등산은 건강에 좋죠. 좋죠. 네, 네. 정말 찔리긴 좋습니다. 하지만 오래 사시면서 등산을 왜 안 하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근데 네, 맞아요. 산을 오르내릴 때 아무래도 신체의 여러 근육들을 좀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전신 운동이죠. 그렇죠. 완전 사실. 전신 운동이죠. 그러다 보니까 근육이 발달을 하고 또 이제 균형 감각도 키워준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뭐 달리기나 이런 것처럼 유산소 운동과도 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에 정신 건강에도 정말 좋은데 등산을 한 다음 날 혈액 내 엔돌핀이 10에서 20%가 증가한대요. 네, 운동도 되지만 또 이렇게 풍경을 보면서 다니니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엔돌핀이 생기는데 약간 근육통도 뭐든지 좋은 게 있으면 나쁜 네. 것도 좀 그러니까 이게 참아야죠. 왜냐면 꾸준히 하셔야 돼요. 운동도 꾸준히 하시고 등산도 꾸준히 하셔야지 알도 안 배기고 계속해서 엔돌핀만 돌 수 있게 그죠? 네, 맞아요. 무리하지 마시고 등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리고 10월 같은 경우가 이 등산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달이라고 해요. 뭐 이렇게 실족이라든지 추락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리하지 마시고 좀 본인의 체력에 맞게 등산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보면 안내 표지판이 항상 있습니다. 이것까지 숙지하시면 더욱더 건강하고 즐겁게 등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가을 여행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유튜브 라이브 쇼로 또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어요. 오늘 유튜브 라이브 쇼 채팅창 주제가 뭐죠? 네, 오늘 유튜브 라이브쇼 채팅창 주제는요. 내가 추천하는 가을철 여행지였습니다. 시청자분들의 뭐 이야기를 듣기 전에 우리가 좀 추천하는 가을 여행지 좀 나눠볼까요? 근데 사실 네. 가을은 단풍 멀리 가는 것도 좋지만 네. 이 도심 속에서 가까이 또 구경하는 것도 좋잖아요. 저는 가까이 그래서 어디? 제가 중계를 처음 할 때 1년차 때 저는 서울숲에 참 많이 갔거든요. 서울숲. 서울숲은 뭐 봄에 벚꽃이 필 때도 참 예쁘지만 가을에 단풍이 쫙 졌을 때 가면 또 거기가 굉장히 넓거든요. 네. 그래서 연인과 함께, 친구와 함께 이렇게 한 바퀴 산책해도 참 좋은 곳이고 또 그 서울 과천 그 서울대공원 예 거기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가까운 곳 하니까 또 양재천이 생각이 나요. 양재천 많이 하시잖아요. 네, 참 좋더라고요, 근데 요새. 저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막 우리 팬분들 우리 많이 보시는 시청자분들 전 여행을 잘 안 가고 못 가는 편인데 그냥 가까운 정말 동네의 작은 산에만 올라가도 기분이 좀 전환이 되고 저는 요즘에 그 집 앞에 개천에서 운동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한강까지 연결되는 곳 좀 뛰어다니는데 거기서 뛰면서 가을 즐기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잘 안 다니다 보니까 좀 이제 추천해드릴 만한 데가 어디 없을까 좀 검색을 해봤어요. 네. 근데 경주에 도리마을이라고 해서 보리? 네, 그 은행나무 숲이 굉장히 우거진 곳인데 여기가 보니까 나중에 또 이제 낙엽이 지면은 낙엽길 걷기에도 정말 너무 예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스냅 촬영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충주 비내섬이라고 여기는 억새로 유명해요. 가을하면 또 억새도 그렇죠. 들었잖아요. 근데 여기가 한국관광공사가 억새, 갈대 명승지와 함께하는 맛 기행이라는 테마로
올해 이제 10월에 꼭 가봐야 하는 곳으로 선정을 했대요. 맛 기행이라면 뭔가 음식들이 좀 그쵸, 많이 그런 것도 있나 봐요. 왠지 아. 꼭 가봐야 되는 곳인가 꼭 가고 싶네요. 천고 마비의 계절에 맛 그러니까요. 기행이라 네. 참. 아니 꼭 가보세요. 아, 가고 싶네요. 네, 이렇게 뭐 그렇게 멀진 않으니까. 또, 그렇죠. 네. 또 멀리 가지 않더라도 근교로도 음. 추천을 하는데 수연 씨한테 좀 추천해 드리고 싶은 여행지인데요. 네. 남양주에 요즘 남양주. 카페 예쁜 카페들 많잖아요. 네, 카페 예쁜 카페 남자 네. 혼자 친구랑 또 함께 친구 남자 둘이서. 저희한테 말하지 않지만 또 있을 수 있잖아요. 남자 둘이서 북한강 바라보면서 산책 네. 즐기시면 좋을 것 같고. 북한강 바라보면서 소주 한잔 하고 와야겠네요. 아, 또 모르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저희 캐스터들이 추천한 곳 살펴봤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곳들을 추천해 주셨는지 채팅창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좀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을이 짧아져서 아쉽다 이런 말씀 많이 있고 오, 입김이 나온 줄 알고 불었더니 아직입니다. 저 입김이 나왔다고 하는 줄 알고 가을 산행은 무주 양수발전소 적상산에서 단풍도 보고 좋다고 하시네요. 처음 들어보는 네, 저도 곳인데요. 양수발전소 적상산 무주면은 무주 쪽. 네. 종학님께서 아무래도 서울 쪽이면 북한산이죠. 가까우니까. 라고 하셨어요. 북한산 저도 많이 갔다 왔어요. 전 북한산 올라가는 거 조금 그렇게 많이 힘들진 않은데 내려오는 길에 그 맛집들. 파전에 참 네, 많이 발목을 먹었어요. 붙잡는 맛집들. 네. 그쪽 이게 내려오는 동선에 따라 다른데 한쪽에는 또 콩국수가 그렇게 맛있는 집이 있었어요. 기억이 나네요. 강재영님께서 내장산. 내장산. 우리 단풍으로 아까 유명하죠. 그렇죠. 내장산 아까 우리도 그 절전식에 보여드렸는데 내장산이 아기당풍으로 유명한 곳인가요? 아기담 유명하냐고요? 저 안 가봤어요. 가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네. 내장산은 그렇게 많이 맞아요. 단풍으로 네. 유명한 그렇죠. 곳. 그죠? 아. 예보를 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렇죠. 가을 여행 아무래도 산이겠다 이렇게 좀 많이 올려주셨네요. 자, 오늘 글 올려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특히 10월 24일부터 11월 6일까지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지정한 여행주간이라고 합니다. 이 관광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전국의 주요 관광지에서 제공하는 할인 혜택이라든지 그리고 지역마다 펼쳐지는 프로그램 그리고 국민 참여 이벤트들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여기가 또 여행 주간에만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혜택들이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어디로 떠나는 게 좋을까요? 가을에는 뭐니 뭐니 해도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단풍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단풍, 정말 아름다운 단풍을 볼 수 있는 곳을 제가 소개해 드릴 건데 네. 사실 이곳은 공원도 아니고 뭐 관광지도 아니에요. 네. 근데 왜 소개시켜 주세요? 공원도 아니, 아니고 관광지도 아닌데. 숨어있는 명소인가요? 네. 그럼요. 한 개인이 갖고 놓은 정원인데 네. 이게 바로 강원도 홍천에 있는 은행나무 숲이에요. 근데 너무 예쁘다 보니까 네. 이게 입소문이 나서 굉장히 유명해진 아니 거죠. 개인이 갖고는 정원인데 숲이라고요? 그게 은행나무 정말 큰 개인이 거죠. 갖고 있는 저는 옥상 요만한 거 하나 갖고 있는데 근데 이 사연을 또 들으면 기가 막혀요. 네. 사실 이 은행나무 숲 주인이 원래는 도시에 살았어요. 근데 이제 아내가 좀 만성 소화불량으로 좀 고생을 네.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천연 기념물로 지정된 삼봉 약수가 효험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서 네. 오대산 자락에 1985년에 장착을 하게 됩니다. 1985년? 네, 그래서 그때 정착을 하게 되는데 네. 그때 남편은 이제 좀 아내의 쾌유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넓은 들판에 이제 넓은 땅에 은행나무 묘목을 하나 둘 심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지금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잖아요. 네. 그 사이에 너무 이게 예뻐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인이 많은 사람들과 이 모습을 공유하고 싶어서 네. 2010년부터 1년 중에 딱 10월에만 개방한다고 합니다. 근데 참 만성 소화 대단하네요. 불량이 있어서 서울 도심에서 내려가서 은행나무를 씹어주고 숲을 이렇게 형성할 수 있을 정도면 하나 둘 심는 네. 게 아니 숲을 왜요? 형성한다니. 굉장히 로맨티스트하잖아요. 로맨틱하죠. 로맨티스트 아니에요? 최초. 로맨틱하다고 하죠 우리가 보통. 로맨틱하긴 안 한데. 돼요, 보라는데 나 로맨티스트. 발음이 정말 살짝 로맨티스트도 할 거면은 로맨티스트 하잖아요. 좀 안 맞는 우리가. 발음이 꼬여서 그래요. 근데 정말 멋있긴 한데 아니 근데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은행나무를 선택하신 것도 네.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은행나무가 예쁘긴 하지만 네.
거길 가면 로맨티스트라면 뭐 얘기할지 아니 알아요? 거기 냄새가 좀 윤희 씨는 은행나물 싫어해요, 제가 봤을 때. 근데 뭐가 로맨티스트예요? 거기 거니는데 냄새가 자꾸 앞뒤가 안 맞아요, 저 친구. 야, 약간 아니, 이왕이면- 소원증 있다 했잖아요. 이왕이면 은행나무 하나 뭐 무슨 다른 단풍나무 아니 무슨 나무 이렇게 해야지. 아니 어쩜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그러니까. 냄새로. 아니 상상을 해봐요. 상상되지 않아요? 나는 사실 이거 사연 듣고서 나중에 내 남편이 될 사람은 나한테 뭘 해주려나? 라는 생각을. 망했네. 그 친구 망했어. 제 귀찜이라도 해줘야겠어요. 은행나무 심어주 큰일 났네. 어떻게 묘목이라도 몇 개 이렇게 화분이라도 해와야 될 텐데. 네, 네. 다들 그런 생각하지 않았나요? 저도 옥상에다가 저 토마토나 몇 개 심어요. 네. 근데 이 은행나무 숲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 중에 개방을 하는데 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이제 개방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곳이 오대산 자락에 위치해서 기온이 낮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단풍이 좀 빨리 든대요. 이미 지금 들어있는 상태죠. 네, 특정 목적을 갖고 조성된 관광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좀 불편할 수도는 있어요. 네. 하지만 약 4만 제곱미터의 땅에 5m 간격으로 줄을 맞춰서 은행나무가 정말 장관이라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5m 간격으로. 아니 이만큼이 냄새가 정말 이쁠 것 같은데 아 자꾸 저 친구 말하니까 자꾸 저 냄새가 요즘에 길거리에 많이 떨어져 나긴 있는데 해요, 요새. 언제가 힘든 줄 알아요? 자전거가 밟고 지나면서 나한테 터졌을 때가 진짜 최근에 그러셨다면서요. 그래서 정말 짜증났었어요. 아니 그리고 바라보는 그 은행이 이렇게 막 떨어지잖아요. 그럼 머리 우두두두두 아파. 정말 멋있는 장관을 이렇게 냄새로 그러니까요. 아니 저는 그냥 재미를 위해서 되게 멋있죠. 정말 멋있는 얘기인데 제가 그냥 이렇게 하면 재미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재밌었어요. 네, 박수 한번 드려요. 네, 그래서 오대산을 찾는 분들이라면 이곳 꼭 들려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10월에 개방을 한다고 하니까요. 꼭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커플들이 가면 싸우지 않을까 냄새 싶은데요. 나서요? 뭐 냄새도 나지만 승민 씨가 말한 것 사연 사연처럼 때문에. 네, 사연 때문에 넌 뭘 해줄 근데 거냐? 이거는 너 도대체 뭘 해줄 거냐 뭐 저한테 이렇게. 지금 뭐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아니 그냥 몰입했어요 또 제가. 자꾸 몰입할 때마다 나한테 오더라. 아니 맞아 이쪽으로 그냥 몰입했어. 몰입할 땐 자꾸 저한테 네. 오고 딱 끝나면 연락도 안 해요. 아니 좀 아니 다른 사람들 은행나무 심어준데 당신 뭐 할 거야? 막 이렇게 하면은. 저한테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저 아니, 토마토 그냥 해드릴게요, 토마토. 몰입했다고요, 몰입. 당신? 네, 여기 이렇게. 아니, 당신 좀 빠르다, 우리. 이러면서 친해지는 거지. 네, 좀 몰입했네요. 네. 저는 토마토 해드릴게요. 네, 됐습니다. 네. 네, 일단은 뭐 조금은 많이 부럽네요. 네, 근데 홍천도 좋지만 저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은행나무 군락지로 이룬 곳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바로 충남 보령시의 청라면입니다. 진짜 거기 우리 외갓집인데? 나 몰랐어. 너무 타이밍이 너무 어색. 아니 대본이에요? 뭐 이렇게 들어오는 타이밍 정말. 대본에 나오길 은행나무 기다리고. 그게 아니라 은행나무 얘기를 네. 하는데 네. 저는 외갓집에 어렸을 때 아 진짜 반가워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외갓집도 몰랐어. 좀 찾아뵙고 해요. 이렇게 막 나 몰래 가고 살지 말고. 아, 안 계세요? 죄송합니다. 어렸을 때 가보셨구나. 그래서 어렸을 때 어렸을 때. 기억 가봤는데 기억 못했을 수도 그럼요. 있어요. 여기 가면은 마을 이름이 되게 재밌어요. 은행마을이라고 해요. 오, 은행마을. 진짜? 은행마을 은행이 진짜 많을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 마을 짐작 자체가 가는 은행나무로 마을 이름. 둘러싸여져 있는 마을인데 가을만 되면 온 동네가 은행나무 이 노란 물빛으로 변한다고 하는데 자꾸 오지 마시고요. 이게 냄새는 좀 나긴 하지만 색깔이 좀 굉장히 이쁘잖아요. 그리고 병충해에 좀 강하기 때문에 다른 단풍나무들은 좀 약하다고 해요. 그래서 비교적 좀 많이 심고 잘 살아남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군락지 이루고 하는 거래요. 그래서 가로수길에도 그렇죠. 우리가 많이 은행나무를 볼 수가 있잖아요. 가로수로 많이 사용을 하죠. 이유가 근데- 있었네요. 그렇죠. 근데 어렸을 때 보면은 엄마가 거기 가서 이제 네. 우리 시골 가면은 은행 그렇게 따가지고 맨날 벤치로 집에서 그거 깨가지고 깨서 구워 이렇게 먹으려면 착한 얼굴로 뺑지로 깨먹었어요. 그래서 은행 볶아 먹으면 진짜 맛있었거든요. 네, 어머니는 아마 말씀하시면 아실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자, 근데 알겠네요. 여기가 또 폐교된 초등학교에서 농촌 체험을 좀 하기도 하고요. 직거래 장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농촌 체험을 할 수 있고 또 여기서 은행 털기라든지 은행 줍기 이런 마을 은행 털기. 굉장히 오늘 은행 맛있어요. 그런데 건강에 좋고. 아니,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네. 은행 털기가 뭐야? 은행나무 이렇게 잡고 흔드는 거야? 아, 은행나무 흔들면 유수민 캐스터한테는 다 떨어지겠네. 다 떨어지겠어. 은행아 떨어져라.
빼안 떠나죠. 그렇게 그러다 배지로 딱. 네, 은행 빼기라든지 은행 줍기 이렇게 마을 특성을 살린 체험들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가면 더욱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은행이 몸에 참 좋잖아요. 네. 근데 많이 먹으면 안 되잖아요. 네, 약간의 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10알 정도 이상 네.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런 게 있거든요. 자세한 사항은 저희도 지금 방송 중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여러분 찾아보시면서 먹는 게 왜냐면 건강 또 해칠 수 있으니까 저는 은행 되게 좋아하거든요. 엄청 많이 먹어요. 네. 막 20알, 30알 먹어버리는데 아플 수 있대요. 그러니까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은행은 기관지와 또 천식에 좋다고 하니까요. 네. 참고하시기 그러니까 뭐든지 바랍니다. 과유불급이에요. 네. 적당하게 먹는 게 건강에 좋다는 점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또 한 곳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충남 서천군 한산면에 위치한 신성리 갈대밭입니다. 갈대밭. 네. 갈대. 면적이요 무려 6만여 평이래요. 굉장히 크죠. 그렇죠. 네, 근데 우리나라 4대 갈대밭 중에 하나인데요. 영화 JSA 공동경비구역. 거기. 네, 거기 지뢰 갈대밭. 밟은 네. 그리고 또 추노의 촬영지로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 6만 평이면 진짜 규모가 엄청나네요. 그러니까요. 이 서천 해안을 따라서 갈대가 군락을 이루는 것이 정말 장관이라고 하고요. 또 이곳이 겨울 철새들의 서식지라고 합니다. 네, 야생의 모습 그대로를 볼 수가 있고요. 또 서천군의 특산물인 한산모시를 살펴볼 수 있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한산모시과 박물관이 근처에 있다고 하니까요. 네. 좀 그것도 둘러보시고 또 가을 바다도 볼 수 있고 또 갈대 숲도 보고 네. 가을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곳이죠. 갈대 근데 사실 생각만 해도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쫙 펼쳐지는 게. 또 바람에 막 출렁이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죠. 그렇죠. 네. 네, 오늘 이렇게 좀 다양한 곳들 살펴봤는데 가을은 사실 좀 짧잖아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떠나야겠다,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 좀 많이 드는 것 같은데요. 오늘 함께 하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 가을 자연이 주는 기쁨을 한번 누리면서 즐겁게 가을을 보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난히 더웠던 여름을 보내고 찾아온 가을. 즐길 겨를도 없이 금세 추워진 것 같아 아쉽기만 한데요. 늦기 전에 올가을의 아름다운 정취를 감상하러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는 다음 주 더 재밌고 유익한 수다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유쾌한 날씨 생활 토크쇼 감사합니다. Darkness, you will see the light, and I can promise you'll be